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0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16가지 사업의 기술을 들려주고 있는 성공력이란 책입니다. 정진욱 지음 라디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창업을 꿈꾸고 있는 20대, 30대라면요,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대, 30대에 창업해서요, 우여곡절을 겪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데요, 용기를 내어 창업에 도전, 성공한 16개 회사의 대표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40전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룬 사업 기술을 인터뷰 과정으로 알아가는 내용인데요. 독자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골라서 담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마주한 고민들, 선택의 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탐구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했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기며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등 책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창업의 힌트도 얻고 용기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20대에 창업하신 분들에게 눈길이 갔는데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대학생분들이 읽으시면 자극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직을 고려하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분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6회사의 대표들이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업의 기술을 정말로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태풍의 길목을 읽고 태풍의 눈으로 뛰어들다. 한국 신용 데이터의 김동호 대표인데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011년에 오픈 서베이를 먼저 창업을 했었고요. 새로운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면 기회를 앞서 포착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평소 산업의 역사와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보를 쌓으면서 패턴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알면 흐름이 보이고 이 흐름에 트렌드를 잘 결합하면 기회의 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사업의 기술입니다. 2.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2가지 기준. 와그트래블 선우윤 대표입니다. 와그트래블 창업을 2015년에 했는데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시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야 하나요? 너무 작은 시장, 확실한 1등이 있는 시장에 뛰어들면 성장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성장성이 충분한 시장, 내가 1등이 아니라면 1등의 영향력이 적은 시장에 진입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도 함께 오르는 이점도 누릴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시장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1등 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 문제를 해결하면 시장이 창출된다. 시지온 김미균 대표인데요. 시지온 창업 당시 2007년이었는데요. 만 나이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해결하면 시장은 어떻게든 만들어진다는 걸 믿고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해낸다면 시장도 분명 생길 거고 그게 바로 사업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어요. 4. 첫 성공이 이어준 2번째의 성공 연쇄 창업가 길을 가다. 우주의 김정현 대표인데요. 우주 창업 당시 2014년도에 만 28살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우주에 올인한 것을 성공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게 연쇄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에요.
휴식기를 가졌다면 첫 창업에서 얻은 네트워크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거고 저희 성공 경험도 분명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5. 안전한 중고 거래를 만든 발상의 전환. 헬로마켓 이후국 대표인데요. 2011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헬로 안심페이는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역발상의 결과입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헬로 안심페이 성과는 역발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장과 사용자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나 새로움보다는 시장과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따른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배운 사업의 기술입니다. 6. 사용자를 인플루언서로 대역전을 만든 방법. 두 분인데요. 오드엠 대표 박무순, 2011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 만 34살이었습니다. 오드엠 부사장 안소연, 2011년 창업 당시 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오드엠 창업으로 얻은 사업의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박무순 대표는요. 시장은 반드시 변하고 항상 다음을 고민해야 해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다음을 고민하지 않으면 늘 변화하는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단단한 철학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걸 지난 경험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안소연 부사장은요, 준비 없이 변화의 순간을 맞으면 회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사업이 안 돼도 힘들지만 잘 돼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다음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 병행 수입에서 제조로 450억 원 매출 마켓비를 만들다. 마켓비 남지희 대표인데요. 2005년에 마켓비를 창업을 했고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사업을 이어오면서 얻은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설렘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런 존재의 이유나 설렘을 잃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위기는 내 안에 있지 외부의 많은 것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바다로 뛰어들면 수영장에서 느낄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이에요. 8. 플랫폼을 버리다. 타임메카 성공을 만든 승부수.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커뮤니티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돈을 벌었겠지만 결국 싸이월드 쇠락과 운명을 함께 했을 거예요. 타임메카로 새로 시작한 덕분에 절박함이 생겼고 플랫폼에 영향받지 않는 독자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늘 절박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차고 넘칠 만큼 성공하지 않으면 작은 성취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입니다. 9. 포기는 없다. 바닥에서 다시 도전을 함께하다. 비바리 파플리카 이승건 대표. 창업 당시 2013년이었는데요. 만 31살이었습니다. 대표님이 힘든 순간을 겪으며 얻은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끈기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 끈기를 유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면 1년 이상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과 돈을 벌고 싶다는 신념이 부딪히면서 결국 신념이 꺾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창업을 하면서 느낀 건 위대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해요. 10. 서비스 유료화 적용과 고객 반발, 그리고 위기 탈출. 솜씨당 컴퍼니 정명원 대표인데요. 아이커넥트 창업 당시 2010년이었는데요. 만 24살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얻은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서비스 유료화를 할 때는 회사도 돈을 벌고 작가도 보상받고 사용자도 즐거운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사업이 잘 될수록 더 지독하게 사용자에 집중해야 했는데 빠른 성장에 취해 사용자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봤어요. 이후에는 수익화를 고민할 때 비즈니스 모델이 주 사용자 성향과 환경에 맞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확인해요. 11. 만족하는 순간이 위기,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법. 엔라이즈 김봉기 대표. 엔라이즈 창업을 2011년에 했는데요. 창업 당시 만 31살이었습니다. 대표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업의 기술을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수록 내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위기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입니다. 12.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피해야 하는 이유. JP 브라더스의 박상철, 서지호, 안세윤 대표. 2012년에 JP 브라더스를 창업했는데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배운 사업의 기술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에 안세윤 대표는요. 경쟁도 때로는 피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당황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만 했어요. 상대와 저희의 객관적인 역량 차이를 고려했어야 하는데 경쟁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뒤만 쫓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쟁에는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력과 시간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데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변화에 맞춰 1등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서지호 CSO는요, 혹시 완성도 때문에 출시 여부를 고민하는 다른 스타트업이 있다면 일단 서비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완성도보다는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일단 시장을 선점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보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저희의 사업 기술이에요. 13. 분명한 기업 문화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직방의 안성우 대표. 채널 브리즈 창업을 2010년에 했는데요. 창업 당시 만 31살이었습니다. 안성우 대표는요, 2010년 채널 브리즈로 창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포스트 딜이란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해서 원룸 중개 플랫폼 직방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잘 안 될 때든 성장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할 때든 일과 직접 관련 있지 않은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타트업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당장 할 일이 많다고 기업 문화를 세우지 않고 지나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에 불만이 쌓이고 더 큰 문제로 다가와요. 분명한 기업 문화를 정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궤도를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이에요. 14. 스티브 잡스 리더십을 버리고 더 큰 성공을 얻다. 집 꾸미기 노대영 대표.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 당시 만 26살이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면서 얻은 사업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업가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왕이 되고 싶은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무게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솔직히 말해야 비로소 무게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기거든요. 저도 가장 힘든 순간 솔직해졌고 솔직해진 이후에 회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15. 기업 문화 부재가 낳은 실패, 기업 문화가 만든 성공. 버즈빌 이관우 대표. 2013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 당시 만 29살이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얻은 대표님만의 사업의 기술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을 15년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비전과 인재, 소통, 문화 이 네 개가 남더라고요. 비전이 방향성이라면 인재는 점이에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인재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이 언어가 다른 점들을 잘 연결하는 링크가 소통인 것 같아요. 이 점과 링크가 같은 비전을 향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 비로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이에요.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 비로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얻은 사업의 기술이에요. 16. 성공은 전략이 아닌 철학이 만든다. 데일리 앵코 문다혜 대표와 최윤호 대표입니다. 부부 사업가예요. 창업은 2015년에 했고요. 창업 당시 두 분 다 만 30살이었습니다. 데일리 앵코를 창업하며 얻은 사업의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회사의 철학을 잘 정의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철학 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경험했어요. 데일리 앵코의 성공은 나름의 철학을 지키며 저희가 잘하는 기획과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업의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념과 끈기와 열정과 노력 등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잘 살피고 또 주변을 잘 둘러보고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눈썰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